나른하고 지치는 봄, 우리의 미각을 깨우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울 봄의 전령이 있으니 대지의 기운을 가득 머금고 도단한 봄쑥으로 대박난 맛집들을 찾아가 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봄의 미각 여행 떠나볼까요? 봄 되니까 그냥 충곤증 때문에 자울자울 졸리기는 하고, 봄에는 봄의 기운을 가득 갖고 있는 쑥국 먹어줘야 되거든요. 여기 도다리 쑥국. 이야, 국물이 끝내주는 봄의 전령서. 많이 계셔. 들어가야지. 봄만 찾아온 손님들 상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도다리 쑥국. 쑥향기가 그윽하게 퍼지는 뜨끈한 국물이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고 몸에는 따뜻한 기운이 퍼져갑니다. 정말 시원하네. 야, 우리 아버지, 야, 맛있게 드시네. 명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쑥이. 네. 그래서 일부러 왔습니다. 쑥국을 먹어야만 비로소 봄이 왔구나 실감한다는 찐 단골 손님들.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봄철 한정 메뉴이니 서두를 수밖에요. 도다리 생선 자체가 싱싱해가지고 그 맛이 더 담백하게 더 맛있어요. 이 철 음식이니까 이것도 뭐 몇 개월 막 이렇게 몇 달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두 달에 딱 끝나는 거지. 이쯤에 제철 아닙니까? 파릇파릇 여리여리한 봄쑥은 지금이 딱 제철. 노지에서 자라 땅의 기운과 봄 내음을 가득 머금고 있으니 그 어떤 명약보다 이로운 봄의 선물입니다. 겨울 내내 땅속에서 이제 자라는 새쑥인데요. 쑥은 죽음이 제일 부드럽고 맛있어요. 겨울 내내 우리 몸속에 혈관이 뭉쳐 있잖아요. 뭉클해 있으니까 쑥국을 맛있게 해서 드시면 몸이 확 풀어진대요. 근데 한 번 드시는 것보다는 3번을 드셔주시면 다고 그래요. 야, 지금 밖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아니 손님들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게 주방을 와 봐야 내가 알겠더라고. 아주 그냥 지금 도다리 쑥국 다 드시고 계시는데 네네. 지금 재료가 지금 이게 단가요? 네, 저희는 도다리 재료가 굉장히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무, 예. 쑥, 도다리, 대파. 이거 다예요? 네, 이게 4가지. 그리고 간은 소금으로 맞춥니다. 소금이 다라고요? 네. 비법 양념이 있는데 일부러 안 알려주는구나. 아니요, 저희는 제가 음식을 잘 못해서요. 비법은 전혀 안 쓰고요. 네. 대신에 신선한 도다리. 지금 이게 여수로는 네. 담배 도다리라고도 많이들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도다리가 굉장히 끓이면은 네. 맛은 좋아요. 이게 간을 하지 않아도 그만큼 이렇게 네네. 뭔가 맛이 난다는 것은 도다리 자체의 그 맛이 좀 강하다는 건데. 재료가 좋으니 별다른 비법이 필요할까요? 무와 대파, 쑥과 도다리면 게임 끝입니다. 얘가 이제 팔팔 끓으면 많이 끓으면 무가 조금 이제 단맛을 내잖아요. 네. 물이 이렇게 팔팔 끓을 때 네. 이제 무도 약간 이제 됐잖아요. 네. 그때 도다리를 집어넣습니다. 따로 육수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무와 도다리, 대파를 넣고 한 소끔 끓여준 후에 마지막으로 향긋한 쑥을 듬뿍 넣으면 초간단 레시피의 도다리 쑥국이 완성됩니다. 정말 열심히 제가 파헤쳐 보겠다고 말하는 결과 5분 안에 끝났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하죠? 5분 안에 끝났고 네. 음식은 도다리 쑥국이 완성됐어요. 이게 됐어요. 완성됐습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 먹어봐야지 이제. 네. 맛깔스러운 봄맞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향긋한 도다리 쑥국이 주인공이라면 쌉싸름한 머위나물과 알싸한 맛이 매력적인 달래무침, 달큰한 봄동 김치는 감칠맛 나는 조연. 야, 이게 도다리 쑥국이 지금 이제 한상 차림이 됐습니다. 야, 쑥들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일단 먹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있어요. 저희 집은 네. 일단은 쑥을 먼저 드셔야 돼요. 쑥을 먼저. 네. 쑥을. 쑥을 오. 향 좋지요? 아, 지금 여기까지 향이 난다. 진짜 보약이네요. 먹기도 전에 벌써 향이 지금. 그러니까 향이 지금 되게 진하거든요. 와.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푸짐한 봄맛의 야, 이거- 향연. 향이 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들야들한 봄쑥은 씹을 새도 없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입안 가득 향긋함을 남겨둡니다. 쑥 먼저 드시고 나면 네. 이 도다리를 계속 끓이면서 은은하게 끓이면서 드시면 맛이 더 진해지면서 네. 더 고소한 맛이 나요. 쑥과 도다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국물은 깊고 진하면서 더없이 깔끔하죠.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산으로 가면 쑥구 쑥구 저 산으로 가면 쑥쑥국 쑥국 야 이거 목청 봐라 야 이거 나 노래 못 부르는데 야 쑥국을 먹으니까 목청이 아니야 잘잘 기름이 흐른다 기름이 흘러 도다리 쑥국의 하이라이트,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도다리 맛도 봐야겠죠. 감탄이 절로 나오는 두툼한 살점 보이시나요? 싶다 진짜요. 보세요. 야 담백하고 깔끔한 그 맛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이 깨어나고 미각이 살아나는 마법 같은 순간이랄까요. 아우. 봄의 향기를 가득 안고 있는 쑥이 들어간 동네 빵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야 쑥의 향 얼마나 느껴지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시죠.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여수의 동네 빵집. 이곳에선 팬케이크와 단팥빵, 카스테라까지 쑥 디저트 모음을 선보입니다. 검은도 해풍쑥이 주 재료입니다. 해풍쑥으로 빵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수가 이제 해풍쑥이 여수 특산품이어서 한 20년 전부터 이걸 개발을 했어요. 청정 한섬 검은도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쑥을 봄철에 대량 공수해 1년 내내 사용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쑥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빵이 좀 달라지는 점이 있나 봐요. 발효도 조금 빨라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소프트감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이 팬케이크로 만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쑥을 넣으면. 네. 검은도 해풍쑥을 갈아 넣어 향긋한 봄맛을 살리고 보리가루를 넣어 건강함을 배가시킨 쑥 팬케이크. 노릇노릇하게 시트를 굽고 파당금을 살포시 올리면 완성됩니다. 쑥의 맛과 향을 적절히 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만든 레시피라는데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쑥 팬케이크가 탄생하기까진 26년 경력을 자랑하는 제빵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했답니다. 여러 가지 뭐 직업을 가져봤는데 적성도 안 맞고, 그래서 와중에 제가 이제 일본 유학을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손재주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각을 선택을 해서 동경제과전문대학교를 갔습니다. 사실은 동경전문대학교 제가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아주 기뻐했답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 시작부터 남달랐던 제과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특급 디저트. 달콤한 팥소와 부드러운 시트가 만난 쑥 팬케이크와 부드러운 식감의 쑥 카스테라까지. 쑥내음 가득 건강한 빵들입니다. 아 이제 검문도 해풍쑥으로 만들어낸 빵들이 참 한상 차림 저걸 또 봤네요 오늘. 예, 빵 한상 차림입니다. 방금 막 꺼낸 팬케이크부터 제가 맛있죠. 이야, 빵빵하네. 이야 이거 이야 이거 봐. 예? 반죽향도 쫀쫀함 좋고 맛도 그 쑥의 향이 이게 진하지 않아서 좋다 그래야 되나? 너무 진하게 오면 빵 안에 쑥향만 날 것 같은데 적절한 배합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카스테라는 애들이 먹으면 좋아하잖아요. 카스테라. 네. 사실 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이거 아닌가? 팥빵? 이거는 팥반 빵반 아니야 이 정도면? 팥이 엄청 들어가네. 팥 진짜 아낌없이 넣으셨네 팥을. 쑥의 향이 너무 짙게 날까봐 좀 걱정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거든요. 그 쑥의 향들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좋은 거지 확 났을 때는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은은함이 느껴져서 그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향긋한 내음 솔솔 피어나는 쑥차로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이 봄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디저트 타임입니다. 오로지 봄에만 즐길 수 있는 봄 한정 메뉴 도다리 쑥국에서 쑥내음 가득 담은 쑥 디저트까지. 새봄 싱그러운 봄맛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누려보세요.
슬픔을 나누게 되면 반이 되고요. 기쁨을 나누게 되면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웃사랑이죠. 자, 오늘 함께 만나볼 분들은요. 이 온정 가득한 그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놓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현장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이웃들을 향한 나눔의 손길들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는 물건이 줄지 않는 신기한 냉장고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음식물을 가져가도 바로바로 가득 채워진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 나눔쟁이로에 물품 채우고 있어요. 냉장고가 아까 텅 비어 있었는데 어떤 물품을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생산자들이 생산한 채소랑 그다음에 두부 종류, 식품 종류를 채우고 있거든요. 이쪽에도 있어요, 보니까. 네, 여기는 냉장이 아닌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들을 채워놓고 있어요. 주로 어떤 제품들이에요, 이쪽엔? 여기는 그냥 이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두유랑 그리고 간단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누룽지 그리고 잡곡 종류 공상 종류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나눔 냉장고는 주민이 주민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제 어려운 분들이 이제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물품을 제공해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손복 살래. 네네. 전 좀 생소한데요. 무슨 뜻이에요? 손복 살레는 제주도 순수 제주어인데요. 이제 손복이 가득하다, 가득 찼다. 그다음 살레는 예전에 저희 선조들이 그 정제라고 해서 부엌이거든요. 부엌에 있는 찬장, 이제 식료품 보관 창고예요. 예전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어떤 물건들 이렇게 모으셨어요? 이거요? 네. 시금치, 두부, 오, 콩나물. 시금치도 있고. 여기서도 가져가야 돼. 네. 이렇게 또 필요하신 물건 이렇게 잘 고르셨어요. 네. 네. 또 여기서도 가져가야 돼. 한번 어떤 것도 필요하신지 한번 볼게요. 우리 애기들이 머스너들이 있어서 잘 도움이 돼요. 여기 냉장고를 좀 자주 이용하신 편이세요? 1개월에 2번. 한 달에 2번 정도?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 못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둘이가 돼가지고. 여기 이용하시니까 제일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니? 많이 도움이 됐죠. 주로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되세요? 이제 살라고 그래도 여기 와서 가져가면 또 안 사고. 그러죠. 나눔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는 이곳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판로 개척에도 뜻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선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여기는 제주 로컬 푸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쪽에 이 공간은 제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비어 있어요. 예, 여기 비어 있죠. 네. 예, 여기 이제 바나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채워 놓겠지만 물품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매일매일 매장을 채울 만큼 물품들을 생산해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서 생산을 가급적 많이 하도록 하고 다양하게 하도록 하고 그것들을 여기에서 판로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이 공간을 만든 이유입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우연히 몬드라곤이라고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 있는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협동조합 복합체, 이 시장 용어로 하면 일종의 그룹이죠. 협동조합 그룹. 요거를 좀 보는데 이거 제주에서 이거 하면
딱 맞는 모델이다 이런 것들을 봤어요. 주민이 돕는 나눔 냉장고처럼 어려운 이웃을 우리 사회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랑 나눔은 경제적 약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먹거리를 나누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 코로나 19나 또 그 이전에도 이렇게 이제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제대로 못 해 먹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여기서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아니면 또 식재료들을 그 냉장고에 갖다 놓으면 그것들을 이제 필요한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나눔 냉장고는 지역의 중심인 주민센터 안에 자리해 있어 주민들이 오고 가며 기부를 하기에도 제격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물건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고 물건을 넣으러 오셨어요. 예. 네. 아니 어떻게 오신 겁니까 지금? 우리 밭에 가서 네. 따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져옵니다. 물건을 친구들, 선후배들 제가 가면 이렇게 많이 줘요. 제가 서쪽 사람이라서 저쪽에만 떴다면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라 밭에 와서 따서 창고에 가서 우리 창고가 봉성리 몇 번지니까 그뒤 가서 가져가라고. 예. 그럼 오늘 뭐 들고 오신 거예요? 오늘 밑강도 가져오고 블루코리 가져오고. 예. 밑강은 이거 이석 주선이 가져왔수다. 가져오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가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가져오고 싶고. 제주에는 60년대까지 순우름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순우름 하면 좀 상투적으로 이렇게 좀 쓰이는 경향들이 지금 많은데 실제로 이제 제가 순우름 관계를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좀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자료들을 쭉 분석도 해보고 이랬는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이 순우름 경제가 사실은 60년대까지는 제주에 이 생계를 지탱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는 여기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모여야 되고 모여서 하게 되면 서로 약속을 해야 되고 이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 모임 목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서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 여기에 속하지 않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모든 모임에 다 있어요. 도움의 손길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눔 냉장고에 채워지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반찬들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힘을 내라는 위로와 격려,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웃을 돕고 환경도 살리는 나눔 냉장고가 더 많은 곳에 생겨나기를 바라봅니다. 정신없는 일상, 수많은 걱정거리와 스트레스들. 누구나 가끔은 마음을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명상이 필요합니다. 내 안의 고요를 찾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다시 씩씩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명상의 시간, 함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직장 스트레스, 돈 스트레스, 건강 스트레스, 정말 이 무수히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은요 저와 함께 평안하고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아니 어떻게 명상을 하냐고요? 저만 따라오세요. 버스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우 스트레스 내려놓으러 충주의 한 명상 전문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은요. 네. 명상하면서 스트레스 날릴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오셨고요. 이곳은 마음의 평화를 드리는 명상센터고요. 저희는 마음으로 마음을 치유한다 이 모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다양한 명상법으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수많은 근심과 걱정, 일상의 스트레스를
명상을 통해 내려놓을 수 있다네요. 아니 그나저나 어떤 명상을 하는 걸까요? 네, 저희가 다양한 명상이 있는데요. 지금은 걷기 명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걷기 명상이요? 아니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밖에 비도 오거든요. 근데 네. 걷기 명상이 가능해요? 네, 아마 빗소리 들으면서 예. 하면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좋지 않을까. 예,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주 촉촉하고 너무 좋죠. 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떤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안 보이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물소리, 오늘 이 빗소리 너무 좋죠. 빗소리 탁 들어보시고 빗소리 들으며 우산을 들고 숲길을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디디며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데요. 징이 울리면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습니다. 징을 치면 멈추게 되는데요. 그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들리지 않던 것들을 듣게 되고 또 맡지 못하던 향을 맡게 되고 그런 장치를 넣어드린 거죠. 또다시 징이 울리면 멈췄던 걸음을 재촉해 길을 나섭니다. 천천히 걷는 발걸음에 모든 의식을 집중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걷기 명상길이랍니다. 걷기 명상은 천천히 걸으면서 가다가 서다가 하는 방법이고요. 생각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매 순간 깨어서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생활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걷기 명상을 한 후 또 다른 명상법을 만나봅니다. 여기에서는 또 어떤 명상을 할 수 있나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요, 티베탄 싱잉볼을 이용해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과 몸의 부조화를 조화롭게 하는 그런 명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티베탄 싱잉볼의 연주법은요, 크게 아우터 연주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쳐서 소리를 듣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 표면에 이렇게 밀착시켜서 마찰을 일으켜서 하는 이너 연주법이 있어요. 이 이너 연주법은 물을 넣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몸 안에 70%가 우리가 체액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체액을 진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싱잉볼을 친 후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소리가 온몸을 관통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물을 담은 싱잉볼을 천천히 마찰시켜 파문을 일으켜 보기도 합니다. 돌리게 되면은요, 이게 진동 때문에 물 파동이 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근데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집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물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항상 이 생활에 있어서 좀 편안하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온몸을 이용한 명상법을 만나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체조 같기도 하고 무술 같기도 한 이것은 선무도 명상인데요. 선무도는 이제 정적인 부분 그리고 동적인 부분을 좀 균형 있게 맞춰 수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목으로 나누자고 하면 선호흡, 그리고 선체조, 선요가, 선기공, 그리고 선무술, 동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을 함께 수련하는 방법이고요. 이것들을 같이 수련을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늘 몸과 마음과 그리고 호흡이 조화롭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수련하는 명상법도 있는데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떠신지 한번 표현을 해보실까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코로나 블루인가 뭔가 우울하고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몸이 형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분한 마음을 갖고 싶어서. 마음 요가는 심리적인 상담과 함께 몸의 동작을 이용해 심장을 풀어주는 요가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호흡과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제가 몸이 좀 틀어져 있고 피로함을 잘 느끼는 편이었는데 수련하면서 그런 게 많이 좋아졌고요.
얼굴 피부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좀 굴곡이 심했던 사람인데 사실 아기 낳고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1년 동안 좀 우울증을 겪어서 제가 상황이 많이 변해서 겪는 우울증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내려놓고 명상을 통해 내 안의 고요와 평안을 찾습니다. 한 사람의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꿈으로 자란 명상 치유 센터입니다. 이제 이곳에 이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데요. 이곳에서 명상하고 휴식하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본인의 꿈을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는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또한 명상의 한 방법이라는데요. 이곳에선 화학 조미료가 일체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유기농과 자연농의 건강한 식재료로 맛있게 만든 사람 살리는 밥상으로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음식으로도 명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색달라요. 음식이 온 곳이 결국은 자연이고 또 우리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음식의 재료만큼 명상의 재료를 채우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음식으로서 어떻게 명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끼니를 때우기 위한 식사, 입을 즐겁게 하는 식사가 아니라 건강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평화를 얻기 위한 식사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요, 진정한 명상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명상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에 집중하고 마음을 훈련해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명상. 고요 속에서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는 명상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며 받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걱정들을 내려놓으세요. 안녕하세요. 500만 자영업자 수성공인의 심리 방역사 힘내소입니다. 오늘 힘내소가 찾은 곳은 옛 충남 도청사인데요. 여기가 코로나와 자영업자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가소!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코로나19에도 꿈을 키워가는 스타트업을 찾아갑니다. 따뜻한 봄볕이 슬며시 우리 곁으로 찾아온 날, 옛 충남도청사 내에 자리 잡은 대전 창업 허브를 찾았습니다. 그 안에서 새롭게 꿈을 키워가는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안에 계시네요.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내소. 반갑습니다. 소리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청년들.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국내산 밀폐형 스피커를 만드는데요. 섬세한 튜닝 기술이 경쟁력입니다. 스피커를 지금 만드시면 예전에도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네, 저희는 팀원들이 다 클럽 DJ 출신들이에요. 네, 클럽 DJ 출신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일의 연장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서 제조까지 모든 공정은 수작업으로 이뤄지는데요. 오랫동안 음악을 해온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업체들은 스피커 인클로저를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중국에서 생산을 한 거를 납품을 받아서 그 안에서 그 통에 맞게 튜닝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저희는 통도 저희가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 부품도 저희가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조 원가 자체에서 조금 낮출 수도 있고. 청년들의 특별한 기술이 담긴 스피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근사하더라고요. 오, 이제 스피커 모양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스피커의 통인 거죠? 네, 이게 지금 양산형 모델입니다, 지금. 이 통이 나오기까지도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겠어요. 굉장히 많았죠. 네.
굉장히 많았고요. 네. 지금 저 뒤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색깔의 통들이 있는데 저거는 그냥 여기 지저분해서 일부일 뿐이고 저 안쪽에 들어가시면 진짜 많이 쌓여 있어요. 네. 도자기 장인이 도자기 깨듯이. 네. 마치 도자기장인처럼 만들고 버리기를 수십 번. 단순히 외형뿐 아니라 내부의 튜닝 기술까지 완벽하게 구축해야 했기에 수작업 스피커 만들기는 더욱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작년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성공적인 매출도 기록했다는데요. 사람도 이제 목소리에 따라서 성대도 중요하지만 이 또 울림통, 이 통 자체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스피커도 가장 좀 이렇게 어울리는 게 있나 봐요. 그럼요. 지금 저희가 설계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보시면 되게 좀 올록볼록하게 처리가 많이 되어 있죠.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소리랑 이런 거에 지장을 줘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저희가 튜닝하고 이 용적 맞춰서 계산하고. 스피커통 내부에 불필요한 노이즈를 줄이고요. 여러 종류의 필터를 사용해 각 음역대의 소리가 깔끔하게 전해지도록 설계하는데요. 음악에 과학을 더한 겁니다. 거의 이제 보컬이나 재즈 같은 거 그런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깔끔하고 좀 힘있고 약간 그런 특색을 딱 들을 수 있습니다. Just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ee, I am as constant as it was started. 정신없는 일상 속에 음악 한 곡이 주는 여유와 힐링의 맛이 있죠. 그 힘을 세상에 전해주고픈 청년들입니다. 살짝 눈을 감았을 뿐인데 졸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찾으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스피커 관련 그리고 이제 음악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존 스피커를 집에서 이제 듣고 계시는 고객들이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좀 더 나은 이제 사운드와 그런 디자인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이제 주문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이제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멀지 않아 좋네요. 바로 옆집이에요. 오늘 힘내소가 찾아온 두 번째 곳 바로 여기입니다. 힘내소. 여기 오면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어떠한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심리 상담과 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예! 평상시에 스트레스 자주 받으세요? 그럼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어떤 게 있어요? 제 몸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많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건요. 이제 심전도 파형을 기반으로 해서 심박동수를 같은 심박동수의 음원을 제공해서 뭐 스트레스도 완화하고 혹은 뭐 뇌파 측정하면서 뭐 집중력도 좋아지고 수면도 좋아지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스트레스 절감과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과감히 창업에 도전한 이들. 기업들의 스타트업 투자 위축으로 팔로 개척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술력과 전문성, 진정성을 인정받아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처음에 어떻게 창업을 하신 거예요? 저는 수술실에서 예전에 근무를 했었는데 환자들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음악을 사용하다가 발전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 또 대상자들의 심박동수, 심전도 파형을 좀 적용을 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을 한국연구재단의 임상시험 연구 그리고 R&D 사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2021년 기술 창업 경진대회 수상, 국내 굴지 대기업과의 기술 협약까지 크고 작은 성과를 보인 이곳.
이곳의 핵심 기술은 심전도를 기반으로 음원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별 심장 박동수가 입력되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비트를 전달해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겁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신체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둘 다 관리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이제 신체적 스트레스는 나를 닮은 소리로 이제 스트레스 완화, 수면의 질 향상, 그리고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나를 듣는 소리는 이제 1대1로 텍스트 테라피로 상담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냥 지나칠 힘내소가 아니죠. 얼마나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을지 제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제가요, 먹을 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출력이 완료가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10점 만점에 7점까지 오르셨네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지금? 그렇죠. 평균 우리 건강한 성인이 3에서 5 정도 나오는데 이제 7 정도면 높게 나온 수치에 속하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가 절실히 필요했던 힘내소. 저의 심박수에 맞게 스트레스 완화 음원을 찾아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휴식을 취해봤는데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좀 어떠셨어요, 느낌이? 좋았어요. 마음이 좀 편안했고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즘에 흔히들 얘기하는 멍하니 있었더니 좀 마음이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솔루션이 약간 좀 완화되는 느낌이 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자신들만의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뚜벅뚜벅 걸어온 이들. 최근에는 맞춤형 음원 저작권 등록과 기술 특허까지 확보하며 경제 침체 속에서도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처음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또 비대면 수업 등 많은 사회의 변화가 있어서 스트레스 상황에 예전보다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게 저희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로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창업의 도전장을 내민 로컬 스타트업. 청년의 봄 꿈을 피우는 이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누구보다 처절하게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미얀마와 그 곁에 선 광주 시민들. 과연 미얀마에도 봄이 올까요? 거열이 시작됐으면 옛 전남도청에 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광주 시민 모임이 주최하는 제3차 땀뽕기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광주 시민들과 미얀마인들이 함께 자리했는데요. 정책의 국가의 참여와 공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를 향한 미얀마의 간절한 외침에 광주 시민들이 응답한 겁니다.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미얀마까지 닿을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두드려 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응원하는 미얀마의 민주화. 또다시 이곳에서 민주화 시위를 보는 시민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래도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서주니까
더 마음이 따뜻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저는 준비 없이 와가지고 아까 두드리는 거 이렇게 시끄러운 걸 못 가져왔는데 다음번에는 굉장히 큰 거 좀 냄비 뚜껑이나 들고 와서 더 힘차게 좀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토록 공감하는 이유. 41년 전 광주도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신군부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시민들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고, 신군부는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41년 뒤 미얀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부의 쿠데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군인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80년의 광주입니다. 그 밤에서 총상으로 죽어가는 사망자가 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 게다가 군부는 총상으로 죽인 자의 신체까지 데리고 가서 없애버려요. 뭐 신체에서 총상이 발견되면은 자기들이 한 짓에 증거물이 될까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뭐 유가족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하지 못한 채 가족을 떠나버려야만 하는 상황까지도 생기고 있죠. 거의 지금 뭐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막 끔찍한 사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영상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너한테 이걸 보낼 테니까 네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줘. 며칠 전부터 그 88세대이신 그 지인 한 분이 연락이 안 돼요. 진짜 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 미얀마 사람들한테 막 수소문해가지고 그 이분 연락 좀 해주라, 지금 안 된다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연락을 했는데 괜찮다고, 데이터를 살 수가 없어서 연락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도했어요. 진짜로 안도를 했었거든요. 시민들을 향한 군인들의 잔인한 폭력. 바다 건너 미얀마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5월의 아픔이 반복됩니다. 군부 독재 전두환이가 했던 짓거리를 근데 41년이 지나는 오늘 이 시간에 미얀마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은 온몸에 어찌했을까. 그리고 그 공포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그들한테 이렇게 그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80년 5월에 우리가 고립돼서 아무에게도 이렇게 무조건 붙잡고 그 외국 기자한테 매달려서 우리 어떤 사실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는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광주의 예술인들도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주홍, 전종호 작가를 비롯해 민중미술가로 알려진 홍성담, 홍성민 등 광주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연대하고 나선 겁니다.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부터 시작했고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는 서울, 인천 작가들이 피켓을 들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미술행동으로. 알고 보면은 시민군 정신이에요. 80년 5.18 때 자발적으로 움직였던 시민군의 정신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는 팀입니다. 미얀마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위로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이런 전시가 있다 그러면서 그림을 사진을 하나하나 보내면서
근데 인터넷이 자꾸 끊겨서 걱정이다 이러면서 이제 급하게 점심시간에 와서 찍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게 미얀마 분들한테 정말 힘이 되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광주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퍼포먼스도 하면서 그런 거를 되게 또 생소하게도 느꼈고, 그래서 정말 뜨겁게 응원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부심도 느끼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인권운동가 소모토 씨가 5.18 기념재단을 찾았습니다. 관유 올 때마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시간만 되면 5월에 어머니도 만나고 여기 재단에서 와가지고 선생님도 만나서 미얀마의 이야기도 하고 미얀마의 현재 상황도 알리고 그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상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서울로 갑니다. 광주 시민들 보면 저는 제 눈에는 다 민주투사들로 보여요. 그래서 이 지역에 올 때마다 뭔가 저한테는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느껴요. 그동안 저희들이 미얀마고는 오래전부터 서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또 지원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그런 만남들이 좀 쭉 있어 왔고요. 소모토 씨는 정말 한 10년이 지난 뒤에 이제 만나게 된 거고 또 더 좋은 상황에서 만났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또 미얀마를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고 또 협력해야 되는 상황에 만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서로가 그 뜻을 함께 하고 있어서 정말 좀 마음이 통한다. 또 우리 광주가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분에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고. 5월 어머니들도 미얀마를 지지하기 위해 다시 도청 앞에 섰는데요. 우리 광주 어머니들이 그 아픈 가슴 또 만지면서 또 이렇게 부둥켜 안아주면서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있었을 때 정말 마음이 뿌듯했어요. 예, 그래서 14년도에 우리가 연대 교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월 어머니 집에서 그쪽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888 그 민주 어머님들과 예, 만남이 있었는데 정말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그렇게 당했었잖아요. 그 상처도 있고 그 아픈 마음을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손도 잡고 그러면서 서로의 그 위로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에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립니다. 4명으로 시작한 시위는 어느새 30명이 넘었습니다. 매순의 강사오냐 자체로 매순의 강사오냐 자체로 나신 방법이냐 롬시 세아나신 방법이냐 롬시 구사 하나 되어 외치는 미얀마의 민주화. 지금 광주연대를 결성해서 예전에는 실은 그 사회단체 중심으로 이게 모든 운동들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사회단체가 주도해가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주도해가는 거고 사회단체가 그 뒤를 따르게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금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고 또 시민들이 제안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열기가 예년과는 완전히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이 열기를 주도해 나가는 그 흐름들이 이게 뭐 사회단체나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게 아니고 광주 시민 모두의 그 마음이 이 열기 속에 녹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 민주주의. 광주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 한국에 광주에 살고 있는 미얀마 근로자들과 한국산 시민들이 모아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하는 거 미얀마 민주화 지지하는 거 시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 제가 빚을 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나서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얀마 시민들에게 향해 총 쏘는 것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총칼에 의해서 죽어가는 걸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미얀마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물러나지 말고 힘을 합쳐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광주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낸 것처럼 미얀마 시민분들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광주는 미얀마를 위해 모였습니다. 미얀마에도 민주의 불꽃이 타오르길.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미얀마의 진정한 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2021 봄, 광주가 미얀마에게